국민 라디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이 국사 이야기 해서 이 떡국열차 오늘 첫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그 떡국열차 저는 진행을 맡은 위키프레스 편집장 정영진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국사 관련해서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해박한 지식 우리 정승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민입니다. 네, 그리고 정승민 교수님과 아주 우애가 깊고 한 20년 이상 그렇죠? 친구로 지내오신 김영훈 PD님. 20년 좀 더 됐죠. 거의 알았어요. 30년 가까이 됐다고. 그러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우라고 합니다. 예, 김영훈 PD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분 모시려고 저희가 이 기획은 이미 뭐 몇 달 전부터 했었는데 한 분 여성분이 구해지질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 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인기가 없다는 거겠죠. 있을 수가 없죠. 아는 사람이 없는데. 김혜원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그 안정감이 있고 저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의 아나운서예요. 아나운서도 했었나요? 이제 어디선가?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네. 뭐 가능성을 좀 보시면 그래도 방송계에서 또 오래 계셨으니까 딱 보면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제가 방송국 차리면 뭐 스카우트 할까 그래요? 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방송국 차리실 계획은 아직은 없으시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김혜원 씨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SBS 공채에서 떨어지셨대요. 우리 아유, 너무 좋아한다. 김영훈 PD님도 일말에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 아나운서 저기 평가에 안 들어갔었어요. 뭐 물론 그러시겠지만 들어갔으면 제가 뽑았겠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시험이 있으니까요. 아니요, 아나운서 못 뽑을 때는 아나운서만 들어갑니다. 이 그래요? 평가위원이. 예, 저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이제 제가 본부장급이 되면 네. 가능하죠.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네,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고. 네. 그래도 우리 김혜원 씨만의 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국사도 고등학교 내내 거의 뭐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국사 부분에 있어 국사 굉장히 자신 있잖아요, 그죠? 네, 관심이 많은 네, 분이죠. 국사 관심 갖기가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여자들은 참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국사를. 왜 싫어하는데요, 근데 여자들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네. 국사 좀 아무래도 역사라는 게 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아서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관심 갖고는 있는데. 그렇죠. 역사 인물들 보면 거의 대부분 뭐 90% 남성들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러면 뭐 가령 뭐 측천무나 이런 부분은 그럼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국사책에 안 나오잖아요. 측천무. 네. 그리고 항상 그 여성들은 남자의 역사를 뭔가 이렇게 회방을 놓거나 혹은 뭔가 이 뒤에서 조정하거나 요 정도 역할이었지 어떤 역사의 좀 전면에 등장한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우리 예원 씨가 별명이 문근영이에요. 아니 이렇게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우리 그렇구나. 네. 별명이 아니고 네. 네, 문근영 닮으셨고.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규정이 딱 되구나. 맞다라니요. 찾고 찾은 게 문근영인 걸로 해주시면. 예. 하여튼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했어서 그래서. 네.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떨어뜨릴 때 보셨겠지. 평가위원회 안 들어갔다니까 자꾸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저희가 이제 시작할 그 떡국열차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떡국열차의 가장 큰 장점 혹은 저희 취지, 목적이라고 한다면 역시 그 국사 이렇게 여성들도 이제 많이 어려워했지만 남성분들도 사실 쉬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 모두 또 역사 공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아주 재밌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저희 취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다들
목소리도 없고. 아니 너무 맞는 말을 딱 하셔가지고. 당연한 말을 아까 그리고 설명도 좀 한 편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했나요? 그런 편인 것 같은데. 누구 편이? 다시 말을 다시 하는 것 같아서 대답을 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는 지금 우리 예원 씨 어때요?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뭐 재미라기보다는 1교시니까요. 원래 학교 다닐 때도 1교시는 네. 뭐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좀 지루함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제 기억으로 미뤄봤을 때 뭐 그렇죠. 재미가 있었던 1교시에 보통 많이 이제 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잠이 부족하니까. 네. 1교시는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끝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진도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빼는 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저희 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고 2교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루했던 1교시를 지나서 이제 2교시가 시작됐는데 2교시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교시 제목은 이렇습니다. 낭랑공주가 찢은 것은 북인가? 이런 제목인데 네. 그 낭랑공주랑 호동왕자 얘기는 우리 예원 씨도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죠. 대충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낭랑국의 왕이 이제 고구려의 왕자였던 호동왕자랑 고구려 왕자였어요? 호동이가? 네. 네. 그렇구나. 네, 낭랑국의 딸과 네. 이제 혼인을 맺게 하면은 이제 동맹 관계가 유지가 돼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낭랑 공주와 호동 왕자가 이제 또 우연히 또 서로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네. 호동 왕자가 낭랑 공주에게 이제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낭랑국에 자명고랑 자명각이라는 북과 나팔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알려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명고 있죠. 네, 자명고를 찍고 나팔을 부숴버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믿겠다. 뭐 일종의 약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낭랑 공주가 그거를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그 고구려에서 쳐들어가게 된 거예요. 쳐들어가게 돼서 낭랑국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서 낭랑국의 왕이 그걸 알고 너는 이제 조국을 배신한 딸이다. 그래서 이제 낭랑공주를 죽인. 아 그래요? 낭랑공주를 나중에 죽여요? 네, 왕이 이제 아버지가 딸을 죽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자 네. 입장에서 남자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뭘 갖고 와라 뭐 키를 어디죠 갖고 오라든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서로 트레이드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져오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나랑 결혼하려면 너는 뭐 아파트 키 하나를 갖고 오라든지 네. 기분 나쁜 일인데. 네. 자, 여튼 이게 알려진 거는 우리 예원 씨가 얘기한 것대로 대충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저 교수님? 아니 그렇죠. 설화의 구조는 그렇죠. 뭐 이 설화의 어떤 그 실제 근데 자명고가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스스로 올리는 북이 있었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네. 일종의 진동 탐지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말들이 막 말발굽을 가려고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오려면 말들이 말발굽 달리고 하니까 그걸 좀 더 예민하게 탐지하는 뭐 아니,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천안함이 또 소나도 아니고. 아니 소나는 음파 탐지기고. 어떻게 그런 게 옛날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게 꼭 기계라기보다 네. 뭐 아니면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파발마들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도 될 수 있고 시스템을 하여튼 망쳤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이 해석이 근데 북이 아니었으면 어떤 걸 찢었을까요, 만약에? 뭘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에로틱하게 해석하자면 좋아요. 에로틱하게 해석하자면 네.
그 호동왕자잖아요, 그죠? 호동왕자. 호동왕자가 네. 칼을 건네주잖아요. 북과 북을 찢으라고. 아, 뭐. 칼을 호동왕자 준 칼이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네. 칼을 건네주는 것도 제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아요. 칼을 건네줬다는 거는 이제 남자에게서 칼이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자기 남성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콘이 되겠죠, 그죠? 공격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생물학에서 남성 기호 있잖아요. 이게 칼의 형태잖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니 그 공격적인 어떤 화살표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칼, 화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네줬다라는 거는 이제 좀 에로틱하게 해석하자면 남성성의 정표를 하나의 어떤 던지고 그럼 여성도 같은 경우도 이제 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팔도 마찬가지지만 이 북은 동그랗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거는 또 이제 여성의 어떤 성을 상징하는 게 원이잖아요, 그죠? 원래 여성을 상징하는 게 왜 원이 되냐면 네. 옛날 원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원신들이 가만히 봤는데 남자 여자가 어떻든 본능에 따라 뭔 행동을 했는데 여자 몸이 변화가 오잖아요. 여자 몸이 둥그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이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게 되고 원이라는 것이 뭔가 생명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이라는 게 사실은 보통 북이라고 하면 전쟁터에서 진격을 나타낼 때 북을 두드리거든요. 그렇죠. 나타나는. 그리고 이제 후퇴하라고 할 때는 징을 두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북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여기서 보면 일단 북이라는 게 둥글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찢는다는 의미라는 거는 이제 남성성에서 어떤 아이콘이 던져지고 또 여성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소녀에서 여인으로 변신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제가 좀 에로틱하게 해석하자면 예. 아니 그런 측면에서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가 보면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서 그런 어떤 불장난을 하면 아버지 이제 여자 측 아버지의 이제 강력한 응징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자도 결국 그 여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여자가 먼저 처벌을 받게 되고 당연히 그 옛날 시대에서는 여자를 통제해야 되니까 여자가 먼저 뭔가를 찢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니까 여자가 먼저 처벌을 받고 결국 나중에 호동도 이제 사례를 보면 그 호동을 뭐 또 이 사랑한 왕비인가 하여튼 자기 아버지 왕비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죽은 낭낭공주를 잊지 못하는 호동을 질투한 의붓엄마가 되겠죠, 그죠? 네. 이 계략에 빠져서 결국 호동도 나중에 이제 죽어요?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죽는다. 비극으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교훈을 던져주는 거죠. 함부로 불장난하면 이 반드시 말이야 이게 다친다. 이런 식으로도 뭐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에로틱하게 해석하자면. 굉장히 그 방송 왕비는 이제 친엄마가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계비예요, 계비. 그러니까 새엄마. 그러니까 새엄마가 이제 호동이 너무 잘생기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왕위를 이제 호동한테 물려줄 것 같으니까 계략을 꾸미는 거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왕위를 계속 호동이 이제 노리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모함을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살하게 만들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본래 이제 계모가 전 왕비가 낳은 네. 이 뭐 아들을 또 이제 계략도 꾸미고 또 좋아한다는 그런 발상들은 그 중국 영화도 있잖아요. 뭐 황 뭐지 뭐가 있던데. 최근에 나온 영화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모티프가 많이 쓰여요. 사실은 이제 뭐 항상 또 새엄마의 질투를 받아서 어쨌든 하여튼 호동은 이제 호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다. 네. 그리고 글자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호동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호자가 이제 조로자에 아이동자를 쓰더라고요. 호동왕자 할 때. 그래서 호는 남자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동자는 이제 아이동인데 좋아하는 아이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이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동자에다 이자를 붙일 수 있으니까 동이 이렇게 다 둥이가 되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둥이 이래서 바람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득이 돼요? 이건 좀 너무 그지? 네. 아니 그렇게 해석하는 글자 해석하는 지금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분위기가 보인다면 참 좋을 텐데. 아니 바람둥이. 그러니까 뭐 강호동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강한 바람둥이인가? 그러니까 아주 바람둥이 뭐 이 정도 되겠죠. 약한 바람둥이 뭐 선풍기도 아니고. 허리케인? 아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자로. 어쨌든 본인인 것 같아. 호동이 여튼 잘생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나오죠. 호동이 잘생긴 것 같고 그 잘생긴 외모에 푹 빠진 낭낭공주가 자신의 어떤 그 순결을 바치고 정을 통한 거에 대해서 아빠한테 엄청 혼나고
뭐 죽지는 않았겠죠, 그죠? 죽을 수도 있나요? 아니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명예살인 해가지고 자기 집안이나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이러면 지금도 저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 애를 죽이지 않습니까? 딸을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도 뭐 그런 사회 우리도 그런 부족들이 딱 폐쇄적으로 살고 이런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알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정리하면 하여튼 낙랑공주가 찢은 거는 설화상으로는 자명고이지만 네. 자명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 자명고가 결국 자기 스스로 우는 그거니까 결국 사람을 뜻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자명고라는 거는 낙랑공주 자신을 말할 수도 있지 않나. 자기 스스로 운다. 자기 스스로 우니까 사람밖에 에로틱한데요? 조금 또 에로틱. 사람이 뭐 이래 보면 다 뭐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그죠. 찢는다는 개념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19금이에요.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찢었다. 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사람은 가슴만. 동그라니까요. 예,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는 다 있는 거니까. 이 낙랑공주가 찢었던 것 무엇인지 낙랑공주는 알고 있겠죠. 네. 호동도 알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알고 있겠죠. 네. 그 두 사람이 찢은 찢은 이야기는 이교시는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짧았나요, 그죠? 네, 10분입니다.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너무 길게 해봐야 이 정도면 딱 적당하고요. 네. 저희가 또 3교시, 4교시에 또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시, 2교시에서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거는 낙랑이 찢은 건 자기 자신이었다. 아우 너무 철학적이다. 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2교시 끝나고 3교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3교시가 왔습니다. 어때요? 1, 2교시 좀 들어보니까 어떻게 뭐 정신 좀 혼미합니까? 어떻습니까? 1, 2교시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서요. 네. 네. 근데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아까 2교시 거 같은 경우에. 예. 조금 19금에 가깝잖아요.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요즘 학생들 다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마무리를 굉장히 또 철학적으로 좀 무게감 있게 했잖아요. 왜 자기만 살려고 그래? 나라도 살아야죠. 어차피 여러분들 중에 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라도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자, 3교시에는요. 요즘에 아주 또 핫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금 20여일째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뭐 건강 이상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그때 30밖에 안 됐는데 벌써 네. 다리를 절고. 통풍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통풍. 네. 통풍은 통풍 진짜 아프죠. 젊은 나이에도 오고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걸린대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오고. 예. 예. 특히 맥주 같은 거 많이 먹는 그렇죠. 맥주 많이 먹는 사람. 사람들. 그 통풍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예원 씨는 아직 모르죠. 예, 아직 그렇죠. 제가 네. 뭐 출산의 경험도 없으실 테고. 그렇죠. 네. 통풍의 알아요? 예? 알아요 그 고통을? 저요? 네. 저는 글로 배웠어요.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살 것 같아. 온몸을 칼로 난도질하는 느낌이에요. 일일이 베어내는 느낌 같은. 근육이 아픈 건가요? 아니, 어떤 게 아픈 거죠? 끝이 아프다. 그 손가락 끝이나 끝이 발가락 끝이 아픈데 음. 이게 땅에 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 주변에 통풍이 있거든요. 그 사람. 사흘 정도를 결건했어요. 아파서. 아, 진짜요? 근데 외형적으로 전혀 뭐 아파 보이지 않아요. 병원 가도 이게 뭐 네, 따로 없대요. 약 원인이 같은 없어요. 거. 진통제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풍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 그만큼 그러니까 아프다는 소리죠. 바람만 스쳐도. 불치병인가요? 아니 네. 그게 결국 자기 네. 이제 결국 아까 지금 말했듯이 맥주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사라지는 혈액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결국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운동 같은 거 열심히 그렇죠. 하고. 근데 한번 이제 사람 몸이라는 게 엔간해서 안 망가지는데 한번 망가지면 참 정상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머리가 한번 빠지니까 계속 빠지잖아요.
정말 슬프네요. 네. 이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내려놓는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배울 거가 있습니다. 정말 자학적이고 자폭해. 네. 우리 저 김용기는 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저기 심은 머리예요. 정말요? 그것도 10년을 기다려서 심은 거예요. 10년. 아니 지금 남의 슬픔에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본인이 먼저 네. 내려놓으셨잖아요. 전혀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명고 같이 오늘 스스로 네. 아유 바로바로 이게 정말 응용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적용이 되는 그런 바로바로. 상황인데요. 네, 이게 하여튼 심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 심합니다. 통풍만큼 심해요. 모르잖아요. 그거 잘 나는 알아요. 그거는 진짜. 지금은 괜찮으신 아, 두피가 쓰라린가요? 그러면? 사실은 심은 곳이 아픈 게 아니고 네. 살을 잘라내잖아요. 뒷머리를 잘라서 그게 하나씩 다 뽑는 진짜요? 거니까. 네. 진짜 살을 잘라내는 거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판을 생각하시면 모내기 할 때 생각하시면 모판을 먼저 해가지고 그게 키운 다음에 이제 이 논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옮겨 위치죠. 심기를. 옮겨 심기. 옮겨 심기가 아니고 하나씩 다 뽑아서 그래가지고 따로 하나씩 심는 하나씩. 거예요. 그렇군요. 겨드랑이 털도 된대요. 겨드랑이통이 되긴 머리로요?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앞머리처럼 된대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다만 이게 곱슬머리로? 아니 그냥 머리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곱슬머리라도 변하는 거예요? 일종의 변한대요 이렇게. 아 그래요? 저 근데 지금 이제 너무 머리 쪽으로. 겨드랑이를 털이 많이 없으니까 못 자르는 거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몸에 있는 다른 털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된답니다. 그 중요 부위의 털도 돼요. 아 진짜요? 진짜 아무래도 몰랐어요. 19금 방송 같아요 이거. 아니 근데 진짜 근데 더 몰랐어요. 길게 자라진 않겠네요. 겨드랑이 털은 자라는 게. 아니 앞머리 형태로 바뀐다니까. 그 성질 성질 자체가. 유진자 너무 신기하네요. 모발이구나. 그죠? 일종의 유진자 그런 거죠. 변형이네. 너무 그죠? 신기하다. 그러면 왜 가끔 왜 겨드랑이에 아예 털이 없어서 네. 그런 분들은 그럼 머리에 머리를 있는 걸- 심어도 되죠. 짧아지고 곱슬머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실제 그리고 아니, 제모하는 판에 돈대가 제모하는 판에 굳이 식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얘기 19금인데 해도 될까요? 뭐 해보세요. 예. 알아서 자를게요 나중에. 가끔씩 의사들한테 이런 사람들이 온대요. 아 문의를 하러. 예. 아 없는데 좀 그러니까 아래 부분에 이제 없는데 모모증인데 좀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진짜. 실제로 해서 이제 머리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걸 막 하지는 않았나 본데 그 사람은. 주변 분이신가 봐요. 하진 않았나 본데. 지금. 예. 예리해. 네. 아니 주변 분이 아니고 이제 의사를 아는 거니까. 주변 분이다 이거지. 의사를 아니고 의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털에 대한 궁금증은 저희가 또 한번 너무 길다 그죠? 청취자 반응 한번 들어보고요. 네. 이제 또 이게 제일 재밌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네. 어쨌든 저희가 이 3교시에 지금 사라진 김정은. 김정은이 이제 사실 북한에서는 왕이잖아요, 그죠? 왕이지 네. 뭐 이거 왕보다 더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사라져도 옛날에 문제가 없었는가? 이런 거, 그 영화 왜 광해 보면 그런 컨셉 아닙니까, 그죠? 사라진 며칠 동안 없어진 역사를 다시 이제 재구성한 게 영화 광해인데 네. 그렇게 임금이 사라진 경우들이 있었는가?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 글쎄요. 저도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본 건 아닌데 네. 그 광해군 일기에 보면 그 영화 광해에 보면 네. 그 광해군 일기에 그 임금이 좀 기록이 되지 않은 며칠을 추리로 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원칙적으로는 임금이나 귀족은 네. 이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혼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귀족들의 생활을 보면 아침에 일어난단 말이죠. 네. 아침에 딱 일어나요, 귀족들을 보면. 그러면 딱 이제 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하녀나 하인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딱 해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씻겨줘요, 그죠? 아, 씻겨줘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손도 닦아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그런 다음 어떻습니까? 또 밥을 갖다 줘갖고 먹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먹기도 하지 먹여줘요. 먹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귀족들이 혼자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옷도 다 갈아입혀주죠. 옷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와서 다 입혀주는 거예요. 좋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스케줄을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억수루처럼 되면 되죠. 억수를. 그런 식인 적응이 거예요. 안 되네, 저런. 나도. 그러니까. 나는 개그를 지금 하시는 갑자기 게. 경상도 사투리 억수가 생각이 나는데. 네, 저도. 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적인 행동이 뭐죠?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지 화장실.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이잖아요. 네. 네. 화장실도 다 매우토 해갖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 비단 같은 걸로 닦아주기도 하고 임금이 안 닦잖아요. 본래 옥체는 예.
옥체는 함부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귀한 몸은 본인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 옆에 대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영화에서 왜 보면 이렇게 하녀들 앞에서 싸잖아요. 네. 그 실제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애완동물 앞에서 뭐 화장실 가고 방구를 뭐 하고 이런다 해서 별로 부끄럽고 이런 거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던 백인 이제 귀부인들 있잖아요. 네. 그 뭐 예를 들어 옆에서 흑인 시녀나 흑인 남자 하인들이 있어도 노예들이 있어도 그냥 거기서 옷 훌렁훌렁 벗고 소변 보고 다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노예니까 말하는 동물이다 이거죠. 도구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생각으로 생각하면 위험하죠. 예전에 중국 그 은나라 시대 때는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이제 제물로 바친다고. 그럼 사람들이 요즘 사람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제물로 지낸 거고 아우 너무 잔인하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러면 은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게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그냥 제물로 쓰는 하나의 또 우리 지금 소, 닭 잡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사람으로 같이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기의 어떤 사적 행위까지도 다 누군가의 어떤 그걸 받기 때문에 이 말이 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 공개되고 오픈되는 거죠. 예전에도 아무리 그죠 이런 거에도 오픈되고 하니까 뭐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어떤 공적인 어떤 뭔가 여러 사람의 어떤 그걸 보살펴 받으면. 그 예전에 왕들은 그러면 이제 이를 보고 나면 뭘로 닦아주나요? 비단 같은 걸로 닦아주죠. 그럼 매일 그 비단을 또 빨아서 빨아 이제 신녀들이 쓰는 거예요. 아니 임금은 한 번 쓴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신녀들이 쓰는 거지. 그 비단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씻어가지고 자기들도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죠. 근데 그 용도는 더 이상 말을 안 드리겠고. 근데 왜 임금똥은 맛도 보잖아요. 네, 맛 보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도 그렇고. 네. 실제로 맛도. 아니 여러분 와신상담 아시죠? 와신상담 중국 고사에 보면 그 와신상담에서 이제 월나라 왕이 부천이 오나라 왕 부처한테 잡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안 죽으려고 그 이제 완전 충성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왕의 똥을 찍어가지고 냄새를 보면서 이 똥맛이 괜찮은 거 보니까 건강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왕은 그냥 왕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사실. 신의 아들이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더 할 걸요. 더 하지 않겠어요? 다만 이제 입으로 이렇게 똥맛을 안 보겠죠. 기계로 이제 분석하고 이러겠죠. 아니 그건 좀 너무 좀 그렇다. 아니 왜냐면 사실 똥 색깔이나 이런 걸로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똥을 누군가 체크는 할 수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아니 예전에 보면 재밌는 거 있었죠. 우리 이제 70년대 적십자 회담하고 선발 들어갔던 중앙정보부 요원이 당시 이제 김일성 주석이라고 해야죠. 동식 명칭은 뭐 또 이래 난리 칠지 모르지만 김일성 주석한테 그냥 김일성이라고 하지 왜 또 굳이. 아니 그럼 나중에 보고 밥을 먹다가 김주석이 이제 화장실 변기에 이제 갔다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김주석이 화장실 변기 본 거에 뭐 특수 약품을 탁 묻혀가지고 양복 옷에 집어넣고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김주석의 건강 상태를 알아내야겠다. 뭐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있었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그때 예전에 왜 제3공하고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최고의 1급 탑 시크릿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건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특히나 하나의 독재 권력일수록 그게 더 심한 거죠.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만약에 뭔가 진짜 우울증, 조울증이 있다 이럴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니까 중요한 거죠. 갑자기 막 핵미사일 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빨리 죽잖아요. 대부분 다 보니까. 왕들이. 중국 황제 평균 수명이 39세였답니다. 로마 황제는 평균 수명 37세. 우리나라 임금이 그래도 오래 살았네요. 43세. 우리나라 임금이. 평균 수명. 그 영조 때문에 확 올라간 거예요. 영조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거. 선조도 꽤 오래 살았죠. 선조. 자, 그러면 그 오래 살든 안 살든 그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체크가 어쨌든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체크가 되고 기록도 되고. 사관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거의 어지간한 뭐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잠잘 때는 사관은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왕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기록이 적어도 뭐 조선시대는 없는 것 같고요. 광해 뭐 이럴 때 빼고는. 아니 광해도 했죠. 했죠. 뭐 20일인가 없다면서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건 없는 게 체크를 안 해서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사초나 이런 데는 있는데 이 광해군 일기를 적을 때 없앴는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 사실은 위쪽에도 뭐 한 20일, 20며칠 지금 뭐 안 보이곤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안 보이는 거 이제 북한 안에 최고 권력자들은 또 알고는 있겠죠, 그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죠? 근데 우리도 왜 한 7시간 정도 또 잠깐 안 계셔서 또 그것도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뭐 그쪽에 청와대 사람들은 알겠죠. 뭐 설마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7시간 그런 거를 밝혀야 될 의무가 원래는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있다고는 하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그 뭐 9.11 때 부시. 그거는 이제 9.11 이제 진상조사위원회가 가동하면서 네. 모든 거를 다 이제 체킹을 하니까 네. 이제 직접 부시 대통령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된 것 같고요. 그게 뭐 꼭 이제 법적으로 밝혀야 될 의무가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보면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아주 상세하게 그날의 일정을 밝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우리도 그게 이제 선진국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의 어떤 스케줄을 투명하게 밝히는 게 이제 좋지 않냐 뭐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 예원 씨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로 알아내는 스타일이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네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뭐 엄청 실망하는 것 같아요. 왜 실망하세요? 실망하는 것 같아요. 실망 안 했어요. 딸뻘이에요 지금. 89년도에 재수하고 아니 실망 안 했다고요. 실망한 거 아니고 그냥 물어봤어요. 없을 것 같이 생긴. 아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딸같이 느낌이 드니까 네. 딸을 본래 보는 심정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네. 박희태 그분도 계십니다. 딸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우리 예원 씨는 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남친에게 공개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그냥 하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남자친구 스케줄도 알아야 되고. 저는 그렇진 않고요. 그냥 제가 말하는 게 편해서 얘기하는. 그래요? 남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진 않고요.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네. 얼마나 됐죠? 그래서 사귄 지? 사귄 지 풋풋하게 지금 한 60일 정도. 아 한참 뭐 궁금할 때예요. 네, 그때 궁금할 때 열심히 얘기할 때 오히려 남자가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왜 꿈속까지 찾아가 묻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언제적 너의 꿈속에 찾아가고 싶다. 본래 변진섭 노래를 좋아했어요. 변진섭의 노래를. 그게 변진섭 네. 노래인지도 몰랐네요. 80년대 한 중반쯤에. 꿈속이라 뭐 숙녀에게란 노래가 숙녀에게. 있습니다. 숙녀에게요? 네. 제목부터. 그러니까 우리 2000년대는 네. 우리 샤이니인가 누가 왜 뭐 너의 침대가 되고 싶어 베이비. 동방신기. 동방신기. 자기도 모르네 뭘. 그런데 80년대는 변진섭이 그랬었어요. 숙녀에게. 그때는 87년, 8년, 9년 뭐 변진섭이 요즘 다 아이돌 다 합친 거 정도의 인기를 얻었죠, 뭐 진짜. 네.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네. 100만 장 넘긴 앨범만 몇 개가 있어요. 100만 장 요즘에는 요즘 뭐 생각을 못하죠. 네. 근데 앨범으로는 못 넘기지만 그래도 또 네. 제가 스트리밍하고 네. 가끔 이제 그 여의도를 가는데 네. 가끔 그 뮤직뱅크인가요? 그거 이제 녹음할 때 어떻게 그 앞을 지나가긴 해요. 네. 뮤직뱅크가 뭐예요? 그 왜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정말 거기 가면 막 뮤직뱅크도 모르죠. 가요 톱10 같은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뮤직뱅크라고 하길래 아니 가요 톱10이 아직 하나요? 가요 톱10은 안 합니다. 가요 톱10은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진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네. 뮤직뱅크라고 하길래 여기 우리 네. 노래 이거 담아놓은 시스템이 뮤직뱅크거든요. 그럼 뮤직뱅크 옆을 지나갈 때 이러길래 무슨 소리를 하나 이 사람이. 나는 그 그룹 뱅크인 줄 알았. 정말. 하여튼 여러 가지의 뮤직뱅크가 있네요 지금. 네. 하여튼 뭐 샤이니도 인기 많습니다. 네. 그럼 인기 많죠. 그래서 네. 7시간 이거 알고 밝히는 게 있는 게 좋다. 7시간. 근데 다만 이제 법적인 뭐 의무가 의무는 있는 건 없지만. 아니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정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네. 같아요. 궁금해. 아니 밝히는 게 좋고 아니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그러지. 아니, 그게 진짜.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결국 문제는 결국 아까 그거잖아요. 결국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제 어떻게 조기에 네. 국가 위기 관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되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뭔가 좀 황색 저널리즘 이건 아니니까. 예, 그 지점에 근데 그걸 쫙 구분하기 힘드는데 하늘 아래 그죠 다 못 밝힐 게 있겠습니까? 딱 그 김기춘과 같은 스탠스신 것 같아요.
김기춘 비서실장이랑 비슷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밝힐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이럴 때 보면 참 사람이 비슷해요, 그죠? 살아야 되니까요. 또 저희 방송 또 국정원 요원들이 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럼요. 예. 저는 뭐 별다른 문제될 말은 하지 않았죠, 그죠? 우리 다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최고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어쨌든 과거에는 거의 다 밝혀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아주 사생활과 관련된 게 아니면 밝혀지는 게 좋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심하게 도망가시네요. 본인이 이거 이야기하자고 한 사람 아니야? 그 예원 씨는 어때요? 네. 최고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개인의 어떤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들이려고 해요? 아니 적어도 국정원 사람들도 우리 예원이한테는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잡아가더라도 예원 씨는 네. 안 건드립니다. 글쎄요, 뭐, 연계된 그런 뭐, 사건이 있다거나 어떤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관심이 가게 되니까 뭐, 알려지는 거지, 그거를 누가 알려야 하고, 뭐, 알리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네, 관심이 가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뭐, 그런 사안이 되면 또 그렇게, 뭐, 알 수도 있고, 네, 예. 아주 커다란 일이 있을 때는 알 수도 있다. 네,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알려고 한다기보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요. 하여튼 뭐 세월호 사건 맞습니다. 같은 큰 사고 때는 알려줘야 한다. 네, 뭐 알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네, 사람들이 완전 낚인 거야, 예, 낚인 거. 알려고 하니까 알려지겠죠.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정승민 교수님이랑 이 예원 씨의 아주 상반된 시각들. 우리 뭐 정승민 그건 아닌 교수님은 것 같은데. 안 알려줘도 된다. 우리 예원 씨는 알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자격이 없다. 네.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고 3교시는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면 저희 대망의 4교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교시 돌아왔습니다. 자, 4교시 1, 2, 3교시까지 정말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는데 총 녹음은 한 2시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 과연 우리가 이 방송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4교시를 열심히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됩니다. 네. 4교시는 요즘 혹시 그 예원 씨 담배값 얼마인 줄 알아요? 담배 뭐 2,000원대 아닌가요? 담배 피워요? 아니요, 피진 않는데 편의점 가면은 붙어 있으니까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모르는데 대부분. 네.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아니? 가격이 붙어 앞에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던 붙어 있어. 붙어 있는 데 있어. 네. 저도 담배 안 피는데 네. 담배값은 붙어 있는 거 보면 알 테고. 네. 진짜로? 그 담배 태우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여성분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담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배 태우냐고 물어봤죠 내가. 네. 연애도 못 할 것 같고 담배도 못 할 것 같고 뭐 이게. 완전 모범생. 청취자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원 씨도 다 하고. 네. 담배값이 요즘에 술은 하죠, 네. 술은 좀 많이 해요. 그래요? 좋아하겠다. 소주 한 3-4병씩 드신대요. 여기하고 딱 맞네. 제가 진짜 뭐라고 말도 못하겠고 진짜. 소주를 그래도 한 3병 정도 마셔줘야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이게 기정사실이 될 테니까 가만히 있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는 게 더 기정사실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2병 마시면 이게 기별이 안 가고. 그래서 네, 우리 술, 담배 그리고 남자를 즐겨 하는 우리 예원 씨 생각에 담배값은 지금 2,500원에서 한 2,700원 정도 합니다. 정확하게. 보통 수입 담배들이 2,700원 정도 하고 네. 국내산 담배들이 2,5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른다는 거죠. 맥스 2,000원이 더 네. 오르고 네. 아니면 한 1,500원까지는 적어도 오를 것 같아요. 그죠? 국회 뭐 1,000원 정도 오를 수 1,000원? 있죠. 1,000원 그렇게까지 올리겠습니까? 내가 볼 때 국회의원들이 안 통과시킬 것 같은데. 1,000원도 사실은 1,000원 오른다고 해서 많이 오르는 거죠. 역대 최고예요. 40% 나오는 네. 건데. 그래서 과연 이 담배값 오르는 게 뭐 요즘은 그냥 세금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다라는 인식이 거의 팽배해져 있는 것 같고 또 네. 그거를 증명하는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를 보면 주민세 오르고요. 자동차 무슨 과태료 또 뭐 어떤 거 오른다고 하고 네. 등등 뭐 오르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금 뭐 국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당연히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네. 세금도 적당히 좀 빼가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네. 빼가요. 세금 우리 직장인이신 유일한 직장인이신 김영희 PD님은 몇 프로 정도 세금 내세요?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아니 퍼센트지는 괜찮잖아요. 뭐 돈은 얼마 아니더라도 한 30% 날라가는 것 같아요. 30%나 내요? 네. 저기 네. 소득 구간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9천만 원 넘어가면 또 8,800. 8,800 이상이면 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세전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억대 연봉이면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억 넘었다는 얘기 안 했는데. 억대 그러니까 억 억 근처 안팎. 어간팍 네. 네. 어간팍. 아니 근데 보너스 뭐 이런 거 다 하시면 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나간다니까요. 그래요. 그래도 많이 세금이라는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뭐 강의 같은 거 하시고 그죠? 네. 그럼 이제 그 기타 소득 들어가나요, 이거는? 예, 그렇죠.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해가지고 들어가네. 그렇죠. 그런 거는 세금 좀 적죠 그래도. 똑같은데 양이 워낙 적으니까 별로 과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뭐 많이 못 버는데. 많이 번다고 안 했어요, 저 때? 네? 제가요? 월 1,000 얘기 월천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했네. 잘날 때는 그렇게 번다. 아니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번다고. 그럼 뭐 우리 예원 씨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요? 한 달에 한 40만. 40만 원 정도. 아니 괜찮아요. 저는 뭐 26살 때 저는 그건 못 벌었어요. 예, 제가 지금. 그럼요. 아직까지 뭐 나이가 어린데. 네. 어린 건 아닌데 하는 게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한 달에 쓰는 돈이 한 200만 원이 돼가지고 술값이요.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재정이네. 요즘 술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집에서 사실은. 부담이 굉장히 좀 많이 되시는 거 술을 같아요. 잘 안 먹어 술값이 오른 건 잘 모르겠고. 예. 그 술값은 진짜 안 올리죠? 왜 올렸죠? 웬만한데 요즘 4,000원이에요. 그냥 세금을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술값도. 그럼요. 세금이 그 주세가 얼마나. 주세가 얼마나 됩니까? 주세는? 주세가 독한일수록 주세가 세요? 높죠. 네, 그러니까 도수에 이제. 따라 세금 매기니까. 양주 같은 건 더 세고. 그럼요. 그럼요. 한 절반 정도는 세금이에요 혹시? 절반은 아닌 것 까지는 안 같은데. 그러니까 출고가가 900 얼마거든요, 소주가. 네. 얼마 아니 그건 정도인데. 세금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네. 세금이 300 몇십 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그래서 4분의 1 정도. 아니 4분의 1은 아니고 좀안 되고.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인 것 같아요. 담배는 반이 넘거든요. 그렇죠. 담배가 950원 정도 하는데 원가가 2,500원 파니까 유통마진 어쩌고 해봐야 하여튼 세금이 더 많아요. 그 담배를 인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뭐 주민세도 지금 이제 올해 제가 한 6,000원 냈거든요. 근데 2만 원까지 거의 이제 올린다는 거죠. 10,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맞잖아요. 말 안 했잖아요. 뭐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눈빛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아니, 그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주민세가 한 2배 오르고 기타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오르는데 이게 이제 오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내고 네.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민세라든지 담배에 관련된 세금은 누구나 똑같이 이건희가 살 때도 900원, 뭐 1,000원이 세금이고 우리가 살 때도 1,000원 세금인 거니까 이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세금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전 뭐 조선시대든 아니면 그 이전이든. 예전에는 뭐 보통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정부 조선시대 이제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게 주로 이제 전정, 군정, 환곡 해가지고 이건 해가지고 들어야 돼요. 네, 전정, 군정, 환정. 전정은 말 그대로 토지, 환곡. 이제 식량 있잖아요. 이제 토지 똥사 지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게 세금을 그러니까 요즘 소득세죠. 하여튼 소득을 얻은 거에 대해서. 전정이 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땅 농사 지어가지고 밭전자. 밭전자니까. 그다음에 군정은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군대 간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군포라든지 이런 걸로 받는 거고 환곡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백성들이 보릿고개를 하잖아요. 보름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럴 때 빌려줬다가 가을날에 갚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엄청난 요즘 지금 고리대금인 거죠. 엄청나게 막 몇백씩 받으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환곡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됐죠. 네. 환곡이. 군정이면 일종의 그 목적세. 뭐 목적 그렇죠. 다 그렇다. 좀 유식해 보이지 않았어요? 네. 군정은 목적세다. 아까 환곡도 어떻게 보면 목적세 아니에요? 세금이라기보다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세금 역할을 한 거죠. 일종의. 환곡이. 그러니까 어쨌든 환곡은 이제 쌀 줬다가 돌려받는 그렇죠. 거고. 융자를 해주는 거죠. 지금 금융 융자를 해줬다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줬다가 근데 그거를 막 2배, 3배, 4배씩 받아 먹는 거예요. 나라에서요? 나라에서. 그 세금을 이제
직접 뭐 세금 징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받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관청. 향리들 있잖아요. 향리들. 호방 쪽이 그러니까 연정치 예산 담당하는 호방. 호조. 국가로 치면 호조. 중앙 정부는 호조라고 했잖아요. 호방. 2호의 병영공 하잖아요. 하나씩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저 예원 씨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각 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행정자치부 뭐 이런 거 있듯이 6조가 있었잖아요. 2조, 호조 뭐 이렇게 하듯이. 2조는 일종의 내무부 인사 기능을 담당하고 총무처 이런 기능. 2조 판서가 그렇죠. 내무부 장관 인사 기능. 내무부 겸 이제 행정자치부 각 행정기관 그러니까 각 도에 내려가면 이제 6방을 설치하잖아요. 아니 그게 똑같은 게 춘향전 같은 거 보면 왜 이방이 나오죠. 2조 판서고 여기는 지방은 이방이 되는 거예요. 중앙은 조, 지방은 방. 그러니까 이제 호조는 이제 지금 말하는 요즘 치면 경제를 담당하는 그쪽이에요. 경제 재정이고. 지방에 있으면 그게 호방이고. 예조는 요즘 치면 외교 이런 거 담당하고 병조는 말 그대로 국방을 담당하고 국방부고. 여튼 그럼 지방에 있는 호방 관리들이 세금을 뭐 호방 관리 그러니까 애들 호들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관아라고 하잖아요. 관아들이 어떻든 그걸 걷어내는 거겠죠. 가서 이제 얼마 내라.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서류 같은 게 이렇게 있나요 옛날에도? 서류 문서가 있고 그게 세종 때 전분 9등, 연분 6등 해가지고 땅도 다르잖아요. 어떤 땅은 이게 벼가 잘 나고 토지 그 품질 좋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해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풍년이 더 내가 있고 그러니까 전분 9등, 연분 6등 해갖고 그걸 나눠갖고 해에 따라 가지고 딱 그 조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전분 6등 아니에요? 전분 9등인가 연분 6등이고 연분이 9등으로 나누는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토질에 따라서도 뭐 6등급이든 어쨌든 2등급이든 나누고 해 어떤 그 풍년에 따라서도 6등급, 9등급 이렇게 나누고 9등급으로 나누고 대풍이냐 그냥 풍이냐 대흉이냐 뭐 여러 가지 다르고 합리적이네요. 네,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금을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전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토지세는 나름 합리적인데 군정은 일종의 인두세잖아요. 사람 단위로 매기니까 그게 좀 불합리한 게 있죠. 어떻게 불합리합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조선 후기에 보면 이제 뭐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죽은 걸 인정 안 하고 계속 세금을 매기는 거야. 백골징포라 해가지고 계속 군력을 팽기고. 백골징포요? 백골징포. 또 황구첨정 해가지고 어린애 갓난 애기도 막 그냥 배에 들어있는 태아한테도 먹이고. 애가 쌍둥이인지 어떻게 알고? 아니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먹이고. 쌍둥이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만 먹였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군정도 심한데 사실은 이제 조선 전기에 심했던 거는 그 지금 아까 말한 거 하나 공납이 여기 빠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각 지방의 특산물 예를 들어 뭐 어느 지방에 미역이 유명하다 미역을 갖다 바쳐야 되고 어느 지방에 꿀이 유명하면 꿀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그 품질을 갖고. 그래서 그 공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이제 대동법이라 해가지고 특산물을 갖다 바치지 말고 쌀로 아예 바쳐가지고 이제 쌀. 발음이 좀. 여기는 아니 오늘 부산이에요. 쌀 돼요 저는. 아 그래? 정교수가 안 돼요. 아니, 여기는 반은 충청도야. 그래서 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서 잘 돼요. 옛날 베니스의 상에 보면 그 살로 이렇게 주잖아. 그렇죠. 예, 그런. 정교수가 접대 가을에 접대? 접대 안 써요? 접대? 접대? 좋습니다. 가을인데 날씨가 살살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같은 부산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분다는 건지. 좀 선선하지 않나 이 얘기. 쌀쌀하다. 날씨가 쌀쌀하다 이거. 아니 근데 그래갖고 언어에 모호성이 발생하니까 듣기 재미있잖아, 그죠? 굴초나 저렇게 억지를 부려요. 글쎄요. 날씨에 대한 의인 하나 무생물을 생물로 만들었잖아. 날씨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 공납 문제가 그러니까 대동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광해도 영화 광해도. 대동법이 근데 진짜 이제 조선에 3대 개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저번에 이제 우리 정도전 나올 때 보면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준의 과전법. 지방 호족들이 또 땅을 갖고 있는 거를 국가가 다 해가지고 나눠주는 과전법이 이제 이건 요즘 치면 재산을 나눠주는 거니까 땅을 나눠주는 거니까 엄청난 혁명적인 개혁이죠, 그죠? 과전법.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바로 김육 선생이 주창해서 만든 대동법, 군납을 이제 살로 내는 대동법, 쌀로 내는 대동법. 근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세금제도, 이것도 나름 공납이 세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개혁이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대원군이 이제 서원 개혁을 하거든요. 이제 지방 이제 토호들의 어떤 교육기관이 서원이었는데 이 서원이 워낙 뭐 세금도 다 면제하고 요즘 지금 우리 치면 회사의 법인세
뭐 전부 다 면제시켜 준 거예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확 다 철폐시켜 버리고 그게 이제 3대 개혁인데 정말 이게 결국 다 이 3대 개혁이라는 게 결국 경제와 다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금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에서는 경제와 관련되지 않는 개혁은 사실 무늬만 개혁인 거죠. 본질적인 경제나 재정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거 그건 무늬만 개혁인 거예요, 실제로. 이 세금이 진짜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흥하게도 로마가 마지막에 망한 거는 그 세금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 왜요? 아니 왜냐하면 그 전에 뭐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사람들은 세금을 이제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적게 거두려고 노력을 했대요. 가령 뭐 토지세 같은 경우에도 수학의 10% 정도만 내게 했는데 로마 이제 후기로 오면서 이민족의 침입이 많아졌고 큰 나라를 땅덩이를 다스려야 되니까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온갖 명목에 세금이 많이 만들어졌대요. 그걸 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제대로 안 거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세금이 안 거치면 남아있는 사람한테 더 많이 부과시키고. 그래서 게르만족이 침입했을 때 오히려 그걸 환영했던 로마 시민들도 많았다. 그래요? 얘기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세금 지금 현재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죠? 글쎄요. 세금이라는 게 뭐 결국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는 정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뭐 그죠? 당연한 상식인데 이제 조세 나름 이게 지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 저항감을 가지는 이유는 뭔가 이게 세금이 지금 좀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좀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이런 거를 많이 사람들은 정의 좀 균형 감각적으로 원하는데 그게 뭔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니까 그런 게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세 같은 경우는 간접세잖아요. 누구나 상관없이 물건을 구매하면 자동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손쉽잖아요. 제한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너무 쉽게 나라에서 지금 모자란 곳간을 쉽게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서민을 죽이려고 어떤 간접세 방식으로 아니 모든 정부는 서민을 죽이는 정부는 없죠. 국민을 위한 굉장히 정부죠. 위험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제 표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국민에게 표를 얻어야 되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뭐 그보다 그렇게 들었죠. 나도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 아니 그만큼 세금 문제가 민감한 겁니다, 그죠? 우리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불만 없거든요, 별로. 저도 뭐 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 4교시에 가장 들을 만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들어보니까. 아니 호동왕자 낙향공주 괜찮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 너무 찢는 게 제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괜히 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튼 그 4교시에 나왔던 여러 그 세금 제도들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이름이 쭉 있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뭐 과전이라든지 교과서에서 봤는데 혹은 뭐 호방, 뭐 예방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외우지 않았겠죠? 외우지 제가요? 그 고등학교 때 아셨어요? 그럼요. 국사책에 나와요. 2조 뭐 이런 거 다요? 역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나오긴 해요. 저도 기억이 나오긴 하는데. 아 그렇구나. 외우지 않으신 걸로. 알았었어요 그러면 2조 뭔지? 그럼요. 제가 국사. 호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조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고 호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호조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거 호조 판서. 호조 판서는 호조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호조는 뭐 하는 데인데 모르잖아요. 호조가 뭐예요 끝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뜨리고 한다니까. 호조가 뭐예요? 경제. 경제 맞아. 예조가 외교. 네, 외교 쪽하고. 쪽하고. 군사. 그렇죠. 국방. 이호 병공. 형공. 형조는 이제 법률, 치안. 그러니까 법무부 정도. 사법. 공조는 뭐예요? 건설, 과학기술. 교통 생각하시면 과학기술, 건설, 교통 이런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돌이들.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죄송합니다. 지금 사과드리겠습니다. 인문계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요. 오늘 어떻게 우리
야원 씨. 네. 세 사람이랑 네. 한번 해보셨어요. 네. 어때요? 다음 주에도 좀 나올 용기가 생기나요? 술 3병에 막 담배 남자친구 제가 개인적인 게 너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왜곡돼서 좀 두려운 감은 있지만 함께 잘 알려주시는 전문가분들과 또 이렇게 19금 좋아하시는 분과 머리 털에 대한 여러 가지 알려주신 다양한 방면으로 네, 많이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해서 다음에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어디서도 아마 머리털을 그곳에 심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방송 우리 김영 PD님 괜찮았습니까? 뭐 보완할 점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편집을 통해서 보완을 좀 부탁드리겠고. 편집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이 정도면 다음 방송도 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예, 좀 아쉬움이 항상 남지만 다음 방송은 더 재밌게. 교수님 제일 아쉬워요. 교수님 제일 아쉽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떡국열차,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첫 방송은 이렇게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교과서진도도 나가고 또 재밌는 역사, 외, 비사, 또 야사 이런 이야기들 갖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